안녕하세요. 개수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대한 운세 총론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총론이기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각 일간별로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 2022년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매년마다 이제 지칭하는 연의 이름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새운이라고 해요. 이 새운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개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공통적으로. 제가 이렇게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신축년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신축년은 매우 추워요. 이 춥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삶에 대입하면 뭔가 지체되고 중단되고 마무리되고 뭐 종료되고 의 모습이거든요. 사람 사이가 이제 관계가 뭐 뚝 끊기거나 일이 마무리되거나 뭐 뭔가 시도를 하려는 게 생각보다 잘 안 풀리거나 뭐 연애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떤 뭔가의 갈등이 좀 발생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신축년의 신금이라는 이 천간은 가을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기운이니까 춥고 건조한 기운이에요. 그죠? 춥고 건조할 때 여러분 나무에서 나뭇잎이 똑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거리가 생긴다는 의미거든요. 이 사람 사이에서의 거리가 생긴다. 올해 국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일 심했죠. 이 거리가 생긴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 사주가 추운 사람들은 더욱 이런 관계 갈등 같은 것들이 더 강하게 느꼈을 거고, 덥고 습한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봄, 여름에 태어났는데 이 사주가 습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이 오행은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뭔가 에어컨, 제습기 역할을 해주니까 오히려 생활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이제 축토가 있는데 이 축토는 그냥 다음을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해, 자, 축년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그리고 축년의 겨울의 마지막입니다. 겨울의 마지막이고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 뭔가 웅크리고 움켜쥐고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축토를 가진 사람들은 대개는 입을 다물고 함구하는 특징이 있어요. 말을 잘 안 해요. 아파도 힘들어도 말 잘 안 해요. 근데 이 사주에 그래서 병화 같은 태양이 있거나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있으니 얼어붙은 땅을 녹여주겠죠. 뭐 그런 사람들은 좀 낫겠는데 아무튼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다음을 위한 어떤 준비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을 위해 준비하고 잘 마무리를 해라.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원론적으로 들어가라. 기존에 하던 것들은 잘 정리하고 그래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 해요. 그래서 신축년은 정리, 중단, 중지, 뭐 미래를 위한 준비 뭐 의미가 있고 그럼 언제가 보통 마무리가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신금은 가을이니까 보통은 10월에 마무리가 돼요. 뭐 이사 가는 거, 학교나 어린이집 배정받는 거, 뭐 진학을 위한 준비, 프로젝트 마무리가 되는 거, 뭐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정리 뭐 등등이겠죠. 뭐 국가적 차원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코로나 백신이 언제 많이 맞았나요? 보통 2차 접종? 그게 10월쯤 많이 한 것 같아요. 9월 넘어서 10월쯤. 네, 이때 마무리 못하면 또 언제까지를 보아야 하냐. 기회는 아직은 있어요. 바로 내년 1월이에요. 자, 1월의 경우에도 이렇게 축토의 지정간에 이 신금이 있어요. 그죠?
이 지장간의 중기라는 말은 뭘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이제 지난 과거를 뜻해요. 지난 과거. 그래서 지난 과거에 해왔던 경험들, 사건들을 생각하고 뭐 다짐하면서 이 개수와 기토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민년을 볼게요. 이민년은 아직도 춥다예요. 그래도 이 봄의 기운이고 양의 기운으로 가니까 따뜻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민년에 임수라고 하는 천간 있잖아요. 이 천간. 임수라고 하는 천간은 겨울의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면 어때요? 역시나 춥고 건조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이 임수의 수기운인데 이 수기운을 왜 수기운이면 물인데 왜 건조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겨울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겨울에 시작되면 춥고 건조하다 이걸 느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임수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것을 고수하고 보존하는 특성을 가져요. 기존의 것을 고수하고 보존되고 이 말은 아직 코로나라는 환경이 뭐 덜 끝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거리가 있다. 사회적 거리가 아직은 있다. 이건데 다행히 지지는 봄이에요. 봄. 임목이라고 하는 봄. 임목은 봄의 시작이고 그죠? 아직은 춥지만 본격적으로 따뜻하게 기온이 올라가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생지이니까 빨라요. 그럼 대체 언제가 시작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언제일까요? 저는 4월 이후로 봤어요. 왜냐면 아까 그 임목이라고 하는 글자, 이 임목이라고 하는 글자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지장간에는 그 간목이 이 보통 이제 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목이 투간되는 때 그게 언제냐? 4월. 그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대선이 3월 9일에 있어요. 3월 9일에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 시작은 5월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4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국가적, 사회적 운이 시작됨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내 사주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도 4월에 계획을 잡고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럼 뭔가 계획을 뭔가 이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를 보고 해야 할까요?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봄의 시작이고 봄의 시작은 봄의 시작에 해당하는 건 간목이에요. 이 지장간에 이제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 지장간에 간목이 있죠. 이 간목을 생각해 본다면 언제예요? 개묘년, 갑진년. 갑진년이 언제예요? 2024년. 그쵸? 그러면 이 간목에 투간되는 2024년을 보고 계획을 하시면 돼요. 내년부터 인, 묘, 진의 흐름이잖아요. 인묘진년인데 만약 뭐 자기 사주에 간목이 있다. 자기 사주에 뭐 간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배움의 환경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중단되었더라도 뭐 자기가 뭔가 배우려고 하는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사정에 의해서 뭔가 중단이 됐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하거나 혹은 기존에 내가 하던 뭔가가 일은 따로 있고 뭐 새롭게 배워보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 뭐 그러한 배움의 환경으로 만난 거나 다름없어요. 이런 얘기는 제가 일간별 이민년 운세를 또 컨텐츠를 만들 때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래를 봅니다. 그 미래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미래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거죠. 요거. 이 병이라고 하는 거. 왜 병이겠어요? 이 병화. 여름이에요. 즉 임목이라고 하는 거는 여름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목을 가진 사람들이 약간 미래지향적 성향을 가졌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병화가 투간되는 때가 언제예요? 바로 2026년이죠. 이 병화.
똑같은 글자가 이렇게 쭉 올라갔죠. 이 병오년에 이제 뭔가를 계획을 한다 그러면 장기적 관점으로 병화의 운까지 보세요. 그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잘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민년은 4월 이후가 본격적 시작이다. 그 단기로는 갑진년, 장기로는 병오년까지 계획을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제가 이제 일간별 이민년 운세는 따로 만들어서 올릴게요. 이제 내용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걸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